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의 암호화폐 허용을 고려할까요? 국제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5월 29일 기사인데, 어쨌든 러시아가 이렇게 궁지에 몰린 이유는 미국의 경제 제재죠. 이게 스위프트를 통해서 미국의 요청에 따라서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사례죠. 자국의 화폐를 쓰라고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달러를 유통시켰는데 러시아가 갖고 있는 달러를 아예 쓰지 못하게 막아버린다는 거, 이거는 어쨌든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지정학적 여건 때문에 경제 제재이긴 하지만 딴 걸 떠나서 이거 하나만 놓고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 지금 이 사건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이야기들이 많죠. 중국에서도 말이 많고, 인도 전 재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는 핵폭탄급 경제 제재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중국도 미국에게 밉보이면 달러를 쓰지 못하게 할 것 같다. 그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나라를 귀속시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 뭐 예상하시겠지만 전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통화정책입니다. 한 나라를 말살시키고 그 나라를 귀속시키는 가장 큰 도구, 통화정책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은 지금 굉장한 잘못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사태를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자국의 경제 그리고 무역을 위해서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데, 안전자산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언젠간 우리나라도 저렇게 미국에게 밉보일 날이 올지도 모르는데 미국은 달러를 아예 쓰지 못하게 해버리는구나.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쩌면 달러를 굉장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수많은 국가에서 지금 이 사태를 보고 어떻게 느끼겠냐는 거죠. 아, 달러도 믿을 수가 없는데, 신뢰할 수가 없는데. 제가 느끼는 미국의 가장 큰 데미지는 지금 이렇게 각국들이 생각하는 이런 달러에 대한 불신이라는 거죠. 러시아가 국제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5월 19일 기사에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암호화폐가 어쩌면 러시아에서 지불수단이 될 수도 있다. 지불수단이 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건, 결국 달러를 포기를 하고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노리는 거죠. 화폐에 있어서 가장 중앙 집권적인 형태는 지금 달러죠. 그런데 러시아가 달러를 포기를 하고 암호화폐로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건 완벽하게 탈중앙화를 노리는 거죠. 이게 암시하는 게 굉장히 커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야기했던 진짜 달러 패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이벤트가 생긴 거죠. 자, 그러면 러시아가 국제 결제에서 어떤 암호화폐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일까요? 이더리움일까요? 아니면 라이트코인일까요? 어쩌면 XRP 리플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거는 러시아 측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죠. 진짜로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에 사용할 건지, 일단 그게 패스가 된다면 비트코인을 사용할 건지, 이더리움을 사용할 건지, 라이트코인을 사용할 건지, XRP를 사용할 건지 뻔하잖아요. 이 네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확장성으로 보나, 속도로 보나, 처리 용량으로 보나, 수수료를 따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코인이겠죠. XRP 리플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을 사용을 한다. 비트코인은 분명히 제3자가 있어야 되는 코인입니다. 이더리움도 화폐로 쓰기에는 가스비 어떻게 할 거예요? 처리 속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이 너무 느리니까, 비트코인 결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용량을 조금 더 늘리고 처리 속도를 비트코인보다 좀 더 빠르게 한 게 라이트코인인데 화폐로 사용을 하겠다?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러시아가 국제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게 스위프트죠. 결국은 스위프트를 통해서 모든 국제 결제가 지금까지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은행들을 연결을 하는 거대한 금융 인프라죠. 벨기에의 기반을 뒀고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 그리고 11,000개 금융기관에 걸쳐 매일 수백만 건의 결제 주문을 처리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스위프트를 통해서 현실화가 됐고 스위프트를 통해서 구현이 되고 있죠.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스위프트 그리고 암호화폐 중에서도 국제 결제 통화의 수단을 어떤 걸로 러시아가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포브스지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이 러시아와 스위프트 그리고 XRP에 관련된 기사인데, 제가 이 기사를 3월달 정도에 접했는데 지금 5월 말이 되니까 러시아에서 이런 내용들을 또 업로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3월에 업데이트된 포브스지에서 나온 그 데이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올 3월 8일에 나온 포브스지에서 나온 데이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러시아와 스위프트 그리고 XRP에 관련된, 왜 스위프트를 극복하지 못할까? 왜 스위프트의 독점을 커버하지 못할까? 스위프트는 과연 영원할까? 이런 비슷한 류의 데이터를 써놓은 글인데,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국제 결제에 사용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 기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디지털과 친해지고 있어요. 점점 종이가 사라지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이제 컴퓨터라는 공간 안에 그 많은 자료들을 담고 있죠. 스위프트 2.0이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1.0이 종이 화폐라면 스위프트 2.0은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스위프트 2.0을 해결하기 위해서 XRP 리플이 어떤 형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제재를 하기 위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직 스위프트, 그 스위프트가 시대 정신에 들어갔다.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 절대 불변하는 법칙, 뭐 이런 뜻이죠. 스위프트 없이는 전 세계 은행들이 서로 사업을 할 수 없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위프트는 벨기에에 기반을 둔 전 세계 은행들을 연결하는 금융 시스템이죠. 1973년에 설립이 됐고 세계 11,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스위프트,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은행이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3,500개 금융회사가 공동 소유를 하고 있어요. 스위프트는 영란은행,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해서 중앙은행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다. 이 스위프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스위프트의 독점을 넘기 위해서 하나의 핀테크 기업이 그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게 XRP 리플입니다. 2012년에 디지털 자산회사로 설립된 샌프란시스코 기반 리플이 이 시도를 하였다. 2017년에는 스위프트와 유사한 플랫폼으로 리플렛을 출시를 했고 2018년에는 디지털 자산을 사용한 거래 결제를 계층화시켰다. 그리고 리플렛은 자신을 공개적으로 스위프트의 경쟁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을 했고 네트워크 실행률이 100억 달러가 넘는 기록을 보이기도 했고, 그러나 지금 스위프트에 비하면 미비하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달러 상당의 거래량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데이터죠. 리플을 사용함으로써 줄어드는 수수료, 그리고 종이 화폐와 디지털 화폐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틀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플렛 기반이 이 모든 것을 섭렵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아직까지는 스위프트보다 덜 깔려 있죠. 그런데 여기서 리플렛의 총책임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은행이란 기관이 생겨서 인터넷을 시작하는 데는 20년 이상이 걸렸지만 분명한 건 지금 현대화가 필요하다. 인터넷 이상의 가치 실현이 돼야 된다. 글로벌 금융의 거물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스위프트를 무너뜨리는 건
결코 수익률이 아니다. 스위프트의 경우 많은 국가가 자산을 동결하기 위해 실제로 결속해야 했다. 그러나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보다 현대적인 결제 솔루션처럼 돈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 스위프트는 즉시 차단될 수 있다. 차단할 수 있다. 아직 많은 기업과 은행에서 리플렛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스위프트가 갖고 있는 그들의 권력을 무너뜨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리플렛은 러시아가 제재를 우회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지만 국가 자체와 일부 이웃 국가에서는 잠재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러시아가 어떤 암호화폐를 국제결제에 사용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진짜 암호화폐를 국제결제에 사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리플이 스위프트 2.0 시대를 열리면서 결국 스위프트를 극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리플이 전 세계에 깔고 있는 그들의 네트워크 시스템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랜만에 리플 사이트를 한번 가볼까요? 리플 사이트인데 리플의 첫 화면이 바뀌었다고 제가 저번에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파트너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SBI가 보이시죠? 그리고 트라이앵글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모듈, 노바티,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SBI, 그리고 뭐 아마존, 비자, 마스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0여 개예요. 400여 개. 400여 개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데 400여 개에서 파생되는 그 하부 기관들은 더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영향력들이 이제 곧 폭발을 한다는 겁니다. 종이 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전환하듯이 스위프트 1.0에서 스위프트 2.0으로 전환은 분명히 그 모든 일들을 XRP에서 하기 위한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죠.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을 통해서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벤처 투자사, 그리고 리플이 흐르는 경로를 도표로 만들어 놓은 차트인데 아마존도 보이고 구글페이, 애플페이도 보이고 디러컬, 페이팔, 유니온페이, 그리고 구글 캐피탈까지 연동이 되는 우버도 보이고 아마존도 보이고 그러시죠. 지금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스위프트 2.0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리플은 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고 세계준비통화, 디지털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돈의 흐름의 기준점이 되는 통화, 그 일을 XRP 리플이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오늘은 다른 내용을 전혀 지금 보지 않고 러시아와 암호화폐, 그리고 스위프트 1.0과 스위프트 2.0 그 사이클 안에 분명히 리플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다. 결국 러시아가 만약에 암호화폐를 선택을 해서 국제 거래에 사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 암호화폐의 전파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이게 필연적으로 암호화폐의 유통이 러시아를 통해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게 그들의 각본이 짜여 있는 건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리플과 SEC 소송이 정리가 된다면 충분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죠. 미국의 부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의 부채가 깔려있고 채무 불이행 디폴트는 러시아가 아닌 미국이 어쩌면 그 시점이 더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분명히 미국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지금의 이 난관을 벗어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스위프트, XRP 리플, SEC, 미국, 러시아, 암호화폐, 비트코인 하나의 서클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 가장 떠오르고 부각이 되는 건 결국 끊임없이 열일을 하고 있는 SEC와의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많은 나라에서 XRP를 채택을 하고 XRP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XRP는 또 거기서 수많은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자, 분명히 여러분들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근데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과연 절대 강자, 절대 승자는 어떤 코인이 될까요? 저는 분명히 XRP 리플 홀더가 결국 승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가 국제 송금에 암호화폐를 채택하겠다는 그 기사 하나에 제가 수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전 데이터도 좀 많이 보고
리플이 갖고 있는 이 파트너십의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스위프트 2.0의 솔루션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유일한 기업, 전 세계 유일한 코인은 XRP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